그러고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 교육을 받잖아요. 컴퓨터를 못 탔던 사람이라 제일 제가 중점적으로 선택을 했던 게 유튜브도 하고 컴퓨터도 하고 이 온라인 그 광고를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그게 제일 관심이었거든요. 교육을 선택할 때. 그래서 그 교육을 선택하고 교육 과정에서 한 게 제가 창업 준비도 병행을 했었으면 예, 그게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오비 조영준입니다. 자, 오늘 34회 공인중개사 합격자 발표가 있었는데요. 아침부터 다양한 분들의 다양한 문자들이 쇄도하더라고요. 특히 합격했다. 축하해달라. 이런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예전에 공인중개사 처음 합격했었던 그때 그 마음이 잠깐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34회 공인중개사는요. 응시자가 65,705명이었고요. 합격자는 15,157명. 합격률은 고작 23.07%라고 하거든요. 상당히 합격하기가 어려운 시험이 바로 이 공인중개사 시험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합격까지 노력하실 우리 합격자분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요. 앞으로 이제 실전에서도 여러분들의 그 노력들이 굉장히 빛을 발하는 그런 좋은 공인중개사 생활을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34회 공인중개사 합격자 발표 기념으로 축하 특별 라이브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현직에서 활발하게 중개업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배 공인중개사 분들을 모시고 생생한 현장 중개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들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멀리서 와주신 우리 이자야 대표님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덕양구 화정동 부동산 이즈 차오름 대표 이자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네. 자, 다음에 또 멀리서 와주신 분입니다. 최종필 대표님 오셨는데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해 합격을 했고요. 공기업 30년 근무를 하다가 작년 말에 조기 퇴직하고 좀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싶어서 이 부동산업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생 이모작을 지금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그 평촌부동산 위브 리버브 뷰 단지 내에서 필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 자, 그리고 오늘 이지은 팀장님 나오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이지팀 팀장 맡고 있는 이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현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네, 생생한 중개업 현장 이야기, 그리고 오늘 특히 창업에 관련된 이야기들 후배 중개사님들 모시고 네, 꼭 필요한 창업에 관련된 그 창업 노하우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니까 관심 가지고 네,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들 뭐 부동산 경기가 어떻다, 창업 시기가 어떻다, 권리금이 어떻다, 창업 자리 알아보는 게 어떻다, 중개업 하기가 쉽지 않다더라, 엄청나게 카더라 얘기들이 난무하실 텐데 오늘 이 방송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걱정과 궁금증 명확하게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회 공인중개사 합격자 발표가 오늘 오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들은 전부 다 공인중개사시잖아요. 합격하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우리 최종필 대표님부터 합격하셨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합격하자마자 바로 뭐 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제 한 직장 생활 은퇴 전에 한 4년 전부터 고민을 하다가 그의 은퇴를 확정을 졌었거든요. 근데 확정을 짓고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은퇴 후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격증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축하해줬고 그리고 기분도 너무 좋았습니다. 예. 우리 대표님은 그러면 직장 생활 하면서 자격증 공부를 하셨던 거예요? 예, 저는 한 2년 준비 기간을 뒀었는데요. 1차, 2차 나눠서 1차는 21년도에 합격했고 2차는 작년도에 합격해서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34회 이제 합격생보다 1년 선배입니다. 33회. 오, 있습니다. 완전. 예. 어우, 대단하시, 따끈따끈하시군요. 저는 일단 무엇보다도 이렇게 그 직장 생활 하면서 네, 공인중개사 합격하신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험 엄청나게 어려운데 일은 일대로 해야 되고 주말 또 다 반납해야 되고 저녁에 또 해야 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귀에다가 꽂고 들어야 되고 또 엄청나게 노력들을 많이 하셔서 시험들 합격하시는데 완전 대단하신 결과를 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략도 굉장히 현명했던 것 같아요. 1차, 2차 딱 쪼개서. 아, 맞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 2차, 1, 2차를 다 붙는다는 거는 회사를 포기하고 하는 수밖에 없는데 사실 아무리 은퇴 결심을 해도 회사에 대한 일은 명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었습니다. 예. 아, 그러셨군요. 자, 합격했을 때 기분은 좋으셨어요, 그래서? 엄청 좋았죠. 엄청 좋았어요? 그럼요. 예. 지금 여기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엄청 좋으실 겁니다. 지금. 예,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우리 이재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네, 합격했을 때 feel. 네. 날라다녔죠. 뭐. 그리고 시험 보고 나서 합격 발표가 한 달 있다가 발표를 하잖아요. 그 한 달 동안 이게 진짜일까? 예, 그 가채점 하고 나서, 예, 그러고 나서 합격 발표 딱 하고 나서 저희 등기 산학회 모임이 있거든요. 딱 그냥 합격자 발표하는 날 그날 모여서 부어라 마셔라 했습니다. 아. 자, 우리 이지은 팀장님. 팀장님도 공인중개사 합격하셨잖아요. 네, 합격하셨을 때 기분 어떠셨어요? 저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딸 둘 낳고 세 번째 딸을 낳은 것 같은 그런 행복감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오. 그래서 그렇게 행복한 마음을 갖고 뭐 하셨어요? 가족끼리 여행 갔어요. 가채점 하고.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시험. 네, 다들 열심히 노력해서 드디어 합격이라는 그 달콤한 결실을 맺으셨는데 문제는 이제부터죠. 자격증 합격하고 나면 이제부터 진짜 깜깜하고 막막하고 진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걱정 굉장히 많으실 텐데 오늘 본격적으로 관련된 내용 가지고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최정표 대표님부터 여쭤볼게요. 자격증 취득하고 나서 창업할 사무실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근데 저는 다행히 그 창업 이제 한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 네오비 이지 아카데미의 교육을 들었고 거기서도 창업에 대한 그 어떤 그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창업 특강을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를 듣고 아무래도 창업지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맨 땅에 헤딩하는 것보다 훨씬 나았고요. 되게 좋았었고 단지 그 이 창업지를 선택할 때 제가 볼 때는 이제 가용 자금이 있다고 있는데 제 가용 자금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제한적인 게 되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막상 다니다 보니까 좋은 그 어떤 위치나 그런 부동산 사무실은 금액이 뭐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2배 이상 되고 막 이런 그런 게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잘 제가 생각했던 곳에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잘 찾아서 오픈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사무실을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장에 바로 그냥 나가서 찾으신 거예요? 아니면 뭐 인터넷 찾으신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인터넷으로 제가 갈 수 있는 곳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양 지역은 제가 하고자 싶어 했던 지역이고 그 지역에서 제가 이제 그 거주하는 지역 그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 이왕이면 그리고 제가 좀 잘 알 수 있는 지역 이쪽에 오픈을 하자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 지역 중심으로 많이 봤습니다. 동안구에 인덕원, 호계사거리, 비산동 이런 쪽 지금 뜨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 지역을 직접 그 인터넷에만 찾고 그다음 그 근처에 중개소를 한 20개 정도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일일이 좀 탐색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과정 중에 창업팀 우리 그 네오비 창업팀에 문의도 하면서 예 맞습니다. 문의도 하면서 조언도 받고 그러면 선정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게 부동산 이렇게 들어가면 사실 좀 무섭고 그러진 않으세요? 다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부동산 사무실 가는 게 문 열고 들어가는 게 무서워서 시장 조사 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던데. 맞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떤 걸 느꼈냐면 내가
이런 부동산을 하면 안 되겠구나 들어가면서 느낄 때 또 대부분 왜냐하면 들어가면 빤히 너 어떤 사람이구나 너 이거 실질적으로 물건을 하려는 사람이 아니고 이런 걸 딱 보고 사람을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냥 앉아서 들어온 서 있는 사람한테 아무 어떤 제스처 이런 것도 별로 없고 그런 당황스러움도 있었는데 그게 처음에는 그게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두 번째부터는 아예 구체적으로 제가 인근에 부동산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예 더 얘기를 잘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예.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냥 내가 매물을 보러 오는 것 같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의 입장에서는 아예 저 지금 중개소 사무실을 차리려고 합니다. 인근에 물건이 있는지 이쪽 지역 상황은 어떤지 권리금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걸 물어보고 다녔었습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그렇게 사실 뭐 내가 나쁜 거 하는 것도 아닌데 오픈하는 거 관련해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문 열고 들어가서 물어보면 되는데 마치 문 열고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다 환영해 줄 거라고 착각하시는 것 같아.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한두 번 거절당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두려움이 앞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서 못 가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우리는 또 네오비는 늘 답이 있잖아요. 이렇게 두려워서 못 가시는 분들은 그 네오비 창업팀 연락하시면 창업팀에서 대신 나라 돌아다녀 주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 얘기도 이따가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재 대표님은 사무실 자리 어떻게 찾으셨어요? 저는 일단은 그 비회원으로 저희는 뭐 지역 회원이 너무 이 권리금이랑 너무 비싼 거예요. 그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너무 오래된 지역이거든요. 일기 신도시 쪽에 속해 있어서 되게 높은 그 권리금을 형성을 하고 있어서 제가 처음부터 그래서 배제를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들어가서 물어볼 생각도 안 하고 일단은 처음부터 거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제 지역에 그 처음부터 창업을 하려고 생각했던 게 아니고 이리저리 왜 핫한 우리 교육을 받다 보면 핫한 지역 있잖아요. 그런 걸 저도 선점해서 솔직히 다니긴 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먼저 생각했던 건 제가 자영업을 한 거의 30년 정도 했는데 그 자영업 할 때마다 집이 가까운 쪽으로 이사를 다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직주 근접이 제일 낫겠다. 저는 그걸 제일 우선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돌아다니다 이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우리가 이제 이게 다니면 다 경쟁으로 보세요. 그 지역을. 그래서 내 편이 아니구나. 그럴 바에는 그냥 회원이 아니어도 괜찮겠다. 예, 그래서 권리금 없는 곳으로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재 대표님은 권리금이 없는 곳에 창업을 하겠다라고 처음부터 아예 생각을 딱 하시고 그러고 알아보신 거네요. 오,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직주 근접 이야기도 다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창업하신 지역이 고양시 덕양구이시잖아요. 뭐 직주 근접이기 때문에 덕양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것도 있고요. 제가 거기서 20년 차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따로 지역을 공부 안 해도 금방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주변 아파트도 대략 다 알고 시세를 그리고 일단 제가 사는 지역이니까 뭐 우선 저만큼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것도 되게 한몫했다고 생각해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최종표 대표님은 어떠세요? 안양시 동안구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는 지역이고 집 주변이라서 동안구를 선택하셨나요? 근데 생각해 보면 동안구도 크잖아요. 그 안에서 또 선택을 하시는 기준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그 동안구에서 제가 볼 때 이제 우리 뜬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부동산에서. 이제 그 지역을 제가 볼 때는 3군데 정도 생각했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인덕원이고 또 한 군데가 이제 종합운동장 비산동에 있는 근처에 종합운동장 그다음에 또 한 군데가 이제 호계사거리 3군데였는데 그 지역 중심으로 제가 봤고 또 하나 왜냐하면 지금은 그 3군데에는 우리가 평촌 신도시가 생겼을 때 그 신도시 범위 내에 있지 않고 외곽에 있습니다. 근데 그 외곽이 지금 거의 대부분 대단지로 탈바꿈하고 있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신축 물량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또 이제 평촌 내각 저희가 구축이 되어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구축을 안양 동안구에서 한다면 다 가능할 것 같아서 그쪽에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하면 아까 이재호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집이
그 안양이다 보니까 어쨌든 제2의 고향이 안양이고 그러니까 누구보다 더 잘한다는 생각을 갖고 그래서 안양에다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 확실한 이유들을 가지고 확실한 지역에 창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창업 지역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무실도 알아보시고 그러고 나면 이제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개업하기 전에 시행착오 처음 하시던 일이다 보니까 시행착오 없을 수 없거든요. 어떤 시행착오들을 하셨었는지 그냥 살짝 기뜸해 주시면 다른 분들은 시행착오 안 할 수 있도록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최정표 대표님부터 말씀 여쭤볼까요? 저는 일단은 시행착오를 안 하려고 그러면은 저희 그 아파트를 구하듯이 창업할 때 이제 손품, 발품 되게 많이 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현장 부분을 제일 뛰어다녀야 되고 또 하나는 창업할 때 그런 이제 창업지 선정이 제일 중요하니까 무엇보다 그 뛰어다녀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자기가 어떤 우리가 볼 때는 뭐 종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파트 예를 들면은 뭐 상가 그 다음에 뭐 빌라 뭐 이런 다양한 것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내가 어떤 게 맞는지를 먼저 선정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거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생각을 해서 저는 일단 아파트와 상가 중심으로 가자라고 결정을 해서 들어갔던 건데 일단 그래도 제일 시행착오 있었던 거는 제가 계약을 하고 나서 한 1개월 정도 있다가 오픈을 해야 되는데 그 1개월 동안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그냥 마음이 지금 붕 떠서 뭘 해야 할지 모르고 지나간 시간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34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이제 그 공인중개사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내가 창업지를 다 선정을 하고 계약을 하고 나서 1개월에 2개월 시간이 있을 때 자기 지역에 대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그 지역 분석도 하고 또 하나는 시세 이런 부분들을 다 머릿속에 넣고 들어가면은 엄청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잘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막상 결정하고 나면 해야 될 건 많은데 정신이 딴 데가 있어. 마음이 붕 떠 있고. 그래서 이것저것 뭔가 하는 거는 같은데 시간은 막 가고. 그럼 막상 딱 오픈하면 그때 가서 이것도 했어야 되는데 저것도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알고 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우리 이자혜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합격을 하고 나서 바로 창업할 생각이어서 실무세법 교육부터 일단 배웠거든요. 그러고 나서 실무세법을 2달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교육은 거의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실무세법 교육을 먼저 시작을 해서 그거 배우는 동안 이제 네오비 유튜브 강의를 다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오비 유튜브 강의를 거의 너무 재밌어서 밤을 새서 들은 적도 있고, 교수님 나오는 그거를 저는 솔직히 그걸 다 들었어요. 예, 다 듣고 나서 선택한 게 네오비 교육이었고, 그냥 그걸 보고 이제 믿었기 때문에 선택을 했겠지만 지금 이제 후회 없고요. 그러니까 이건 준비 과정이 되게 차근차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자영업도 30년 정도 했기 때문에 오픈하는 건 별로 두려움 같은 게 없거든요. 오픈은 되게 금방금방 쉽게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솔직히 자영업의 베테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 자신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습게 볼 만도 한데 저는 또 제 장점이 뭘 새로운 걸 하려면 또 거기에 또 파고드는 성격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오비 교육을 먼저 유튜브로 접했죠. 네, 그리고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 교육을 받잖아요. 컴퓨터를 못 탔던 사람이라 제일 제가 중점적으로 선택을 했던 게 유튜브도 하고 컴퓨터도 하고 이 온라인 그 광고를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그게 제일 관심이었거든요. 교육을 선택할 때. 그래서 그 교육을 선택하고 교육 과정에서 한 게 제가 창업 준비도 같이 병행을 했었으면 그게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그때 당시 같은 경우는 교육하고 숙제하느라고 너무 버거웠거든요, 사실. 왜냐면
왜냐하면 컨트롤 컨트롤 V도 저는 몰랐던 사람이라 그걸 공부하려니 맨날 밤새고 숙제하고 저희 동기들이 다 할 거예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창업은 내가 창업이 뒤로 가버린 거예요. 예, 창업을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창업하고 나서 그게 조금 한두 달 그 공백 기간이 막 있더라고요. 그걸 채워 넣어야 되는. 예. 그래서 그게 조금 미스였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네.